네, 반갑습니다. DSA 김대웅 원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우리 경찰 면접 합격 사례 소개예요. 이번에 이제 2022년 상반기. 그래서 이번에 2022년 상반기에 뭐 매 기수마다 그렇긴 한데 좀 드라마틱하게 뒤집고 합격하신 분들이 꽤 많아요. 꽤 많은데 이분은 이제 음주운전 기록이 있는 분이에요. 음주운전 기록이 있는 분이고 저한테 코칭 받기 전에 그런 비전문적인 대형 면접학원이나 대형 스피치 학원에서 면접 교육 받고 6번을 체부를 했어요. 6번 체부.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또 그런 학원, 비전문적인 학원 관계자들이나 본인은 음주운전 기록 때문에 절대 합격할 수 없다. 예. 카더라 통신 있죠. 그런 비전문적인 그 필기 과목 면접 학원에 경찰 퇴직하신 분들, 그 다음에 이제 뭐 출판사 직원분들, 그 다음에 이제 스피치 학원 강사들, 음주운전 기록이 있으면 경찰 면접 절대 안 된다 뭐 이러잖아요. 그리고 이분은 실제로 6번 체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저희 컨설팅사 부산에 있는데 서울에서 매주 이제 KTX 타고 와서 코칭 받고 가셨어요. 코칭 받고 가셨는데 합격했어요. 이번에 합격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여경 한 분은 1.5배 수를 뒤집고 합격했죠. 그래서 여경은 사실은 그 합격 1.5배수 이상 넘어가면 좀 뒤집기가 힘들거든요. 워낙 다 잘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뒤집고 합격했어요. 뒤집고 합격했고, 그 다음에 그 비슷한 배수로 또 뒤집고 합격했고, 여경 한 분 더. 그 다음에 다른 분 또 있어요. 있는데 강원도에서 이제 부산까지 계속 코칭 받으셨던 분, 매주 내려와셔가지고 처음에 방을 잡고 이제 코칭 받다가 이제 강원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또 온라인으로도 코칭 받았던 분이 있는데 각각이 다 특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례 모음으로 이제 소개하는 영상을 올려드릴 거고, 저는 지금 말씀드리는 이분을 너무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합격을 하면 합격생 사례 소개로. 이분은 지금 서울청에 지원하셨고 서울에 주거하고 계시고, 음주운전 기록이 있으면 절대 경찰 면접 통과할 수 없다라는 그런 잘못된 상식이 경찰관 퇴직하시고 면접관으로 몇 번 투입돼 보고 이제 경찰 면접 강의를 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이제 퍼뜨려졌어요. 잘못된 게. 심층 면접은 하나의 전문 분야고 경찰 업무의 전문가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인적 자원 개발 및 그 다음에 정성평가 시험에 관한 이제 설계를 할 수 있느냐 이거고, 그러니까 경찰은 경찰 업무의 전문가잖아요. 맞죠? 심층 면접은 구성 원리상 공식 결격 사유가 아닌 한 어떤 기록으로 인해서 그 기록을 직접적인 사유로 해서 미흡을 줄 수가 없어요. 지금 소개해드리는 이분은 필기 체력이 항상 고득점이었어요. 체력도 48.9점 이랬어요. 계속. 왜냐면 이분이 엘리트 야구 선수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필기 체력이 항상 고득점이었는데 최종 불합격 6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치는 거죠. 본인은 이제 음주운전 기록 때문에 계속 고안산인데도 떨어졌다고 생각하고, 뭐 그런 대형 면접 비전문적인 학원이나 대형 스피치 학원에서도 그런 비전문적인 강사들이 이제 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랬죠. 제가 영상에서 몇 번이나 아니랬어요. 그래서 공식 결격 사유가 아닌 한 어떠한 기록을 직접적인 사유로 떨어뜨릴 수가 없어요. 구성 원리상 이건 제가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합니다. 그래서 원리는 똑같아요. 음주운전 기록이라든지 뭐 학교폭력 사건이라든지 뭐든 상관없는데 공식 결격 사유가 아니면 우리 합격생 중에 음주운전 기록 말고도 뭐 경찰의 불기소 처분이나 뭐든지 뭐 하여튼 좀 제가 자세하게 말씀 못 드리지만 그런 스펙타클한 기록들 많아요. 누구나 과거에 실수는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지금이죠, 지금. 근데 음주운전 기록자들은 종류가 딱 두 부류로 나눠요. 이것도 제가 전에 영상에서 설명드렸는데,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이라든지 규칙을 위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이제 규율 수능성이 낮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본인이 자각을 잘 못해요. 본인이 자각을 잘 못하고 음주운전 기록이 있는데 경찰을 합격하고 싶으니까 처음에 오자마자 자기가 얼마나 윤리적인 사람인지를 어필하려고 막 해요. 저한테. 근데 제가 뭔가 이제 우리 프로그램상 이렇게 주의사항이라든지 지켜야 될 점들을 이렇게 세세하게 공지를 해주면 그거 절대 안 해요. 자기 마음대로 다 바꿔요.
자기가 사실은 뭐 이유는 다 그럴듯해요. 자기가 뭐 야근을 했네, 뭘 했네 이러면서 뭐 핑계 대면서 제가 하라는 대로 절대 안 해요. 자기식대로 한다고요. 이 조직 규율 수능성이 낮은 사람들. 이런 분들은 좀 변론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음주운전 기록이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실수로. 그리고 지금 소개해드리는 이분은 진짜 억울한 케이스예요. 어떤 케이스였냐면, 이분이 이제 엘리트 야구 선수 출신인데, 국가대표까지 하고, 정말 잘 나갔어요. 잘 나가고, 이제 대학 야구 선수 졸업하면 프로 구단에 가는 게 이제 정해져 있고, 앞길이 창창한데, 갑자기 이제 심한 부상이 와가지고, 이제 재활 치료만 6개월에서 1년 정도 한 거예요. 이거 엄청난 부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팔을 못 움직이는 거죠. 일반인처럼. 그래서 이제 야구 선수를 접어야 된 거예요. 그렇게 잘 나가다가. 그래 이제 그때 이제 스트레스 많이 받을 때 이제 선배들이 위로해 준다고 술을 먹었는데, 근데 술을 먹고 대리를 불러서 집에 왔어. 집에 왔는데 이 대리 운전기사가 아파트 주차장에 정확하게 주차를 안 하고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다 대충 주차를 해버린 거예요. 이제 이분은 술이 취해가 그걸 몰랐고, 근데 이제 아침에 7시쯤에 갑자기 이제 전화가 와가지고, 이제 상가 관계인이 엄청 짜증을 내면서 빨리 빼라고, 왜 상가 주차장에 아파트 주민이 주차를 했냐고. 그래가지고 이제 7시에서 8시 사이쯤에 이제 술이 좀 덜 깼죠. 숙취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제 놀래가지고 나갔는데, 그 시간대 대리운전 기사가 있어요? 없어요? 그 시간대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잘 구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이제 자다가 일어난 거고, 자다가 일어나가 비몽사몽간에 이제 차를 빼다가 후진을 하다가 이제 옆 차량을 이제 접촉사고가 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상가 관계인이 별난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게 탔구나 싶어가지고, 술 냄새 난다 이래가지고는 경찰에 신고해서 음주운전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좀 일반적인 음주운전하고는 다르잖아요. 왜냐하면 대리운전기사 불러서 집에는 왔는데, 솔직히 아침에 그렇게 차를 빼달라고 하면 자다가 일어나가 비몽사몽간에 대리운전기사 또 빨리 빼달라고 하는데 그 대리운전기사 언제까지 기다릴 거예요, 그래. 맞잖아요. 이거는 되게 좀 특이한 케이스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규율 수능성이 높아요. 야구선수도 하셨으니까. 그래서 저한테 서울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코칭할 때 제가 그랬거든요. 딴 거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우리 프로그램도 진행하는데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할 자신 있냐 이랬어요. 그러니까 원장님 시키는 대로 무조건 다 실천하면서 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네, 규율 수능성이 높아요, 이분은. 그래서 별로 문제가 될 게 없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가 이제 심각했냐면, 그러면 왜 최종 불합격을 6번 했냐면, 다 비전문적인 곳에서 코칭을 받아서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비전문적인 곳에서 계속 그렇게 얘기하거든. 음주운전 기록이 있으면 경찰 면접 통과할 수 없다. 계속 이제 겁을 주나니까, 이분이 지레지게 겁을 먹고는 답변마다 질문에 대한 답을 해야 되는데, 막 노심초사하면서 사실은 제가 음주운전 했던 게 사실은 이런 게 있었고요, 저런 게 있었고요 하면서 전부 다 이제 음주운전과 관련해서 변명을 하려고 답변마다 전부 다 그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게 왜곡 현상이 일어나요. 제가 코칭할 때 제일 뭐라 하는 케이스가 뭐냐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라고. 그냥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면 되는데, 본인이 어설프게 면접관의 의도를 파악하려고 하고, 이게 뭐 이 면접관이 이 질문을 왜 했는지 자기가 혼자서 막 꼬아가지고 예측하려고 해서 답을 막 자기가 이렇게 어필하고 싶은 거를 무리하게 넣으면 동문서답이 돼요, 계속. 이분이 그렇게 6번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전국 각지에서 코칭 받는 분들이 최종 불합격 6번이 꽤 있어요, 꽤. 최종 불합격 6번, 7번. 보세요. 작년에도 경찰 간부 후보생 합격한 친구, 이분이 순경 시험에서 최종 불합격 6번 했고, 간부 후보 시험에서 면접 최종 불합격 1번 했고, 그 다음 2번째 때 저한테 코칭 받고 바로 합격했단 말이야. 이분은 이제 음주운전 기록이 아니라 어릴 때 이제 집안 문제가 있었는데, 그걸 이제 본인이 계속 이제 막 감추려 들고, 그게 본인 잘못도 아닌데, 하다 보니까 왜곡 현상이 일어나서 면접 답변이 제대로 안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럼 저한테 코칭 받고 그냥 저는 구성 원리대로 가르쳤어요. 제가 뭐 특별하게 뭘 가르친 것도 아니고. 그리고는 본인이 감을 잡고는, 선생님,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뭐가 문제인지 이제 알겠어요, 이러면서. 그러니까 음주운전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여러분들 시험은. 그래서 제가 이분 지금 코칭 받는 이분은 제가 이제 어떤 분인지 이제 심층적으로 분석하니까 너무 멋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 제일 잘 나가는 국가대표 엘리트 야구 선수야. 앞길이 보장돼 있어. 프로 구단 가면 그냥 뭐 억대 연봉이고 앞길이 창창하게 보장돼 있는데, 갑자기 20대 초중반에 이게 나가면서 이제 팔을 정상적으로 못 써. 야구 선수도 그만둬야 돼.
뭐 먹고 살지도 모르겠어. 근데 이제 우연히 이제 경찰서에서 이제 경찰관 만나면서 경찰을 하겠다 해가지고는 10년을 준비했는데 최종 불합격 고안산으로 6번을 한 거예요. 포기하고 싶지 않을까요? 맞죠? 포기하고 싶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끝까지 경찰이 되겠다는 일념으로 끝까지 포기 안 하고 계속 도전해온 거예요. 근데 이분의 잘못은 뭐예요? 본인이 하는 게, 원장님 빨리 알았으면 제가 빨리 와서 코칭 받고 제대로 그냥 면접 준비했으면 됐는데. 그러니까 제가 왜냐면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질문마다 그냥 질문에 대한 답을 하면 이분이 너무 멋진 분이에요. 음주운전 기록 아까 그런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실수가 나를 대변하진 않는다고요. 누구나 살아가면서 실수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 그 실수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교훈점을 얻고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실천하는 거가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이분한테 말씀드린 게 너무 멋지다. 내가 그렇게 좌절된 상황에서 극복하려면 그렇게 하기 힘들 것 같다. 그 누구도. 그래서 제가 이제 야구공에다가 사인 좀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야구 선수로서 누구는 내 마음속에 간지가 될 테니까 본인이 이제 경찰관으로서 멋진 경찰관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힘써줬으면 좋겠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러니까 질문에 대한 답을 하면 돼요. 음주운전 기록 물어보면 거기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하면 돼요. 근데 음주운전 기록이 있는 분들은 마음속에 상반된 마음이 있어요. 억울하고 분하다. 아니 음주운전 할 수도 있지. 왜 그걸 때문에 경찰이 안 된다는 건 못 된다는 거야? 왜 자꾸 떨어뜨리는 거야? 이런 억울한 마음. 그 다음에 그때 음주운전 괜히 해가지고 말이야. 그때 음주운전만 안 했으면 나 빨리 합격했을 텐데. 둘 다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집착하는 것 자체가 왜곡 현상을 일으키고, 중요한 거는 음주운전 기록 때문에 면접을 못 본 게 아니라, 면접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그냥 면접을 제대로 못 본 거예요. 구성 원리에 맞춰서 면접을 제대로 준비를 안 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이제 학부모, 수강생 부모님인데 자기 아들이 이제 필기 체력이 점수가 좋았는데 이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면접에서 떨어졌을 리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제 문제죠. 그러니까 면접에서 떨어졌을 일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인적성을 몇 개를 못 적어서 망쳐서 인적성에서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모님은. 그리고 이제 부모님이 그렇게 생각하는 건 자식이 그렇게 얘기를 해서, 수험생이 그렇게 얘기해서 그랬겠죠. 인적성으로 떨어지는 경우 없어요. 인적성은 심층 면접을 위한 단순 참고용 자료라고요. 인적성에서 떨어진다는 건 정신분열증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힘들 정도가 돼야지만 떨어뜨릴 수 있어요.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음주운전 기록자들이나 지금 방금 말한 그 부모님 자녀분 사례나,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면접을 시험이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말하는 테스트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말을 유창하게 잘하니까 떨어질 리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라니까. 심층 면접은 여러분들 암기형 테스트인 필기시험과 다르게 정성평가 시험이고 난이도가 아주 높은 시험이에요. 이거는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 철학 기준점을 명료화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헌법학 이론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 시사 이슈에 대해서 내가 능동적으로 분석할 줄 알아야 돼요. 난이도가 엄청 높아요, 이 시험 자체가. 그런데 왜 면접을 잘 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음주운전 기록자나 아까 말한 그 부모님 사례나 다 그거예요. 면접을 못 본 거라니까. 제가 최종 불합격 6번 했습니다. 7번 했습니다. 이런 분들 매 시즌마다 코칭을 해보면 제가 딱 단정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면, 당신이 음주운전 기록이 있어서도 아니고, 당신이 뭐 인적성을 못 쳐서도 아니고, 당신이 뭐 무슨 기록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이때까지 6번, 7번 동안 제대로 된 구성 원리에 맞게끔 면접을 준비 안 하다 보니까 그냥 면접을 못 본 거다. 면접 시험을 못 본 거다.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네. 대부분 이걸 못 받아들여요. 그러면 제가 이제 너무 못 받아들이는 분은 테스트를 해요. 제가 농구술 테스트로 시사 이슈 하나 주고 그거 분석해서 한번 답변 만들어 보라고 하거든요. 적으면 제가 막 박살내요. 논리적으로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고 어느 구절에 논리적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인성 파트 부분도 답변에서 어떤 구성 원리상 무슨 문제점들이 있는지를 하나하나 짚어주면 첫 시간에 바로 벙 쪄요. 대부분. 선생님, 제가 면접 준비를 이때까지 엉터리로 준비했네요. 제가 면접 시험을 못 봤다는 걸 이제 알겠어요. 이래요. 딱 1차 코칭 받으면. 지금 이분이 적은
그 수강 후기 합격 수위가 있거든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이게 여러분한테 너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필기 준비와 심층 면접 준비의 차이점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분 답변이에요. 저는 필기 공부를 10년 동안 했습니다. 그러던 중 최종 불합격도 6번이나 했고, 사실 저에게는 필기 체력 준비가 지금 돌이켜보면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면접에 대한 불안감이 너무 컸었고, 면접 시즌이 다가오면 두려움이 먼저 앞섰습니다. 이번에도 심층 면접을 준비하면서 원장님께 1대1 코칭을 받는 45분이에요. 45분 동안 지내요. 45분 동안 정말 눈물만 흘리다가 올 정도로 무서웠고 자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여 코칭을 받고 과제를 해결해 나가다 보니 너무나 신기하게도 나라는 사람이 살아온 인생과 나라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고자 하는지 정확한 가치관이 성립하게 되었고, 어느 순간부터 행복해하고 자신감이 넘치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필기 공부가 직무에 맞는 기초 지식을 쌓는 공부라면 심층 면접은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는 인생 공부라는 생각이 듭니다. 면접 준비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입니까? 저는 음주운전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종 불합격을 6번 하는 동안 그 음주운전 기록에 사로잡혀 나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항상 변명하고 회피하려고만 했던 기억이 가장 크게 남았습니다. 이번 면접을 준비할 때도 저는 처음에 그런 자세를 보였습니다. 항상 차별받는다고 생각하고 나는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하여 이런 생각들이 제가 수행하는 과제에 저도 모르게 묻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원장님께서 정말 그런 저의 기록보다는 나라는 사람이 왜 지금까지 이 시험을 준비하고 있고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물어봐 주셨고, 저는 점차 코칭이 지속될수록 제 자신감이 쌓여가고 나는 불이익을 받거나 차별받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면접장에서도 면접관 분들께서 계속해서 체불했던 게 너의 범죄 경력 때문에 불이익을 받아서 공정을 침해받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저는 자신있게 저는 제가 불이익하고 공정을 침해받았다고 생각했다면 이번 면접장에 앉아있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저는 당연히 저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다른 수험생들과 마찬가지로 동등하게 준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제가 떨어져 왔던 건 범죄 경력이 아니라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제가 면접 시험을 제대로 못 봐서 떨어진 것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건 이제 저한테도 그 얘기를 했어요. 이제 마지막 코칭이 끝나갈 때. 저는 내가 차별받는구나, 내가 불이익을 받는구나, 이 생각을 깨는 게 가장 힘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음주운전 기록이나 기록이 있는 분들, 체불경을 많이 한 분들이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코칭하면 이 부분을 잘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이제 상습적으로 규율을 무시하는 분들, 특히 규율 수능성이 낮은 분들이 특히나 더 심해요. 이런 게. 이제 그거를 깨고 받아들이면 합격을 하는 거고 못 받아들이면 떨어지는 거예요. 형통한 심층 면접 프로그램의 특징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헌법학 이론에 맞춰서 모든 이야기를 풀어가는 것이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라 생각합니다. 헌법은 최상위 법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문제, 사회 문제를 풀어가고 답변하고 이야기를 해나가는데 너무 재미있었고 지금도 가장 뜻깊은 수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 프로그램의 3단계에서 제가 이제 헌법학 이론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 시사 이슈 핵심 쟁점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수업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어려워요. 이게 제가 예전에 로스쿨 준비생들이나 언론고시 준비생들도 이걸로 이 단계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특목고생들 진짜 천재들 있잖아요. 천재들. 걔네들은 대학교 한 3, 4학년 수준 돼요. 솔직히 명문대. 그 진짜 천재들이, 이제 제가 말한 천재란 건 진짜 뭐라 해야 될까요? 전국에서 진짜 극소수. 예. 그런 친구들도 요걸로 했어요. 그러니까 내용이 원래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건데 이게 제가 하다 보면 시즌별로 이거를 정말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경찰직에 의외로 많아요. 이런 분들이. 제가 이제 5손가락 안에 드는 분들이 경찰직 2명이 있었댔잖아요. 근데 저번에 물갈이가 됐거든요. 그 간부보생 합격생 2명이 이제 그 원래 기존의 경찰 2명을 이제 제치고 그 5손가락 안에 들어갔어요. 제가 말하는 5손가락은 제가 가르친 분들이 국내 최고 대학은 기본이고, 예일대 석박사, 시카고대 석박사, 그 다음에 뭐 있잖아요. 미국의 아이비리그 대학 어마어마한데, 하버드대, MIT 공대,
이제 그런 분들이에요. 제가 코칭했던 분들이. 그분들도 다 이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 다 포함해서 그 2명이 경찰직에 들어가요. 경찰직이. 경찰직 분들이 오히려 잘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분이 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혹시나 진짜 이번에 진짜 구성 원리에 맞게끔 제대로 준비했는데, 이번에도 만약에 진짜 떨어진다면, 경찰 하지 마라 이랬어요, 제가. 너무 실력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로스쿨 가라고 했어요. 로스쿨. 운동 프로, 이제 엘리트 운동선수 출신이고, 로스쿨 가서 이제 운동선수들 대상으로 하는 변호사 활동하라고. 법학에 관한 그 적성이 너무 높았어요. 적성 그 기준점이. 되게 잘했어요, 이분이. 그래서 요번에 이제 우리 형사학술, 그 현직자로 구성된 형사학술 연구회가 있거든요. 제가 그동안 10년 동안 가르쳤던 분들 중에 진짜 잠재력이 큰 분들만 모아놓고 실제 형사사건을 이제 분석하고 이제 아이디어를 내는 그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학술 연구회가 있는데 거기 이제 멤버로 제가 초빙을 했어요, 이번에. 공직자로서의 다짐과 후배들을 위한 조언. 저는 정말 돌고 돌아서 힘들게, 사실 정말 힘들었는데 경찰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누구보다 더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뛰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30년 공직자로서 살아가는 동안 사람이기에 당연히 처음에 마음가짐이 흔들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국민들이 저를 믿어줘서 이 자리에 올라왔다고 생각하고 초심을 잃지 않고 묵묵히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경찰관이라는 거죠. 국가 간 경찰관이 자신의 인생 기준점하고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확립이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정말 전국에서 힘들게 공부하시고 본인의 꿈을 위해 노력하시는 많은 수험생들께 정말 전달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꿈을 키워가며 노력하는 당신들은 너무 멋있는 사람들이고 아무리 지쳐도 묵묵히 이겨내고 하루하루 버티며 절대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덕담이죠, 덕담. 나이가 30대 중후반인가? 30대 중반인가? 이제 그런데 20대 중반에서 10년 했으니까, 그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과거에 내가 어떤 기록들이 있어요. 기록들이 있지만 그 기록 자체가 나를 대변하진 않아요. 나라는 사람이 가지는 가치는 지금 현재 기준점에서 내가 얼마나 인생의 실패와 고난 속에서 얼마나 숙성됐는지가 중요하고, 그 기록에 매몰돼 가지고 자꾸 나 자신의 본연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자꾸 기록을 어필하고 그 기록에 대해서 해명하려고 하다 보면 왜곡된단 말이에요. 물론 반성하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제 실천하려고 하는 노력은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야 되지만, 그것 때문에 원래 본연의 나의 모습을 잃어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지금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은. 그 다음에 심층 면접은 전문 분야예요. 전문 분야. 수험생들이 어설프게 내가 면접 몇 번 봤다고 해서 내가 이쪽 분야 전문가인 것처럼 오만함을 떨지도 말고요. 그 다음에 비전문적인 곳에 대형 면접학원, 대형 스피치학원 다 비전문적인 곳이죠. 왜냐하면 거기는 면접이 수익 구조가 안 나요. 박리다매식으로 필기 과목 박리다매로 해야지 많은 인원 모아놓고 획일화되게 가르쳐야 하는 곳인데 심층 면접이 무슨 수익이 나겠냐고요. 그러니까 많은 인원을 모아놓고 가르치고 거기 안에서 보조 강사들 알바식으로 이것저것 이 사람 저 사람들 모아놓고 이제 분반장 가르고 비전문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제가 그때 윌땡에 부산대구 총괄할 때 제가 노량진에서 학을 떼고 내려와가지고 부산대구만 총괄한다고 하고 노량진에서 계속 올라와 달라고 했는데 안 갔어요. 안 갔는데 그때 이제 경땡 쪽에 이제 체불 경험을 한 3-4번 하신 분, 이제 그 결석이 80회, 무단 결석이 80회 있던 여경분, 고한산인데 3번 연달아 떨어지고 이제 저한테 찾아왔어요. 부산에 방을 잡고 이제 서울에서 방을 잡고 내려와서 이제 부산에서 이제 저한테 이제 윌땡에 거기 그 밀착 코칭반 11인 이하로 진행하는 걸 수업을 했는데, 이 친구가 처음에 저한테 면접 코칭 받고 그때서 하는 말이 이 말이었어요. 자기가 서울의 노량진의 유명 대형 면접학원 스피치 학원을 다 다녀봤는데 거기에 면접 선생님들이 과연 선생님이 맞냐, 무슨 프로그램도 없고 심층 면접 구성 원리에 대해서는 말도 안 해주고 과학적 근거도 없이 그냥 여기저기 짜집기 해서 그냥 카더라만 얘기를 해줬다. 그러니까 저한테 수업을 받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잘못된 방향으로 준비를 하지 마세요. 그건 제대로 면접 준비를 안 한 거예요. 그거는. 제가 잘 가르친다는 게 아니라 심층 면접 구성 원리를 알아야 된다고요.
심층 면접을 코칭하려면 어느 수준까지 와야 되냐면 어떤 기업체의 의뢰를 받아가지고 채용 프로세스 자체를 설계할 줄 알거나 그쪽 인증 사항에 맞게 거기 안에서 심층 면접 프로세스 자체를 설계할 줄 알아야 돼요. 저는 제가 경찰이나 그 다음에 공무원 쪽에 다양한 특채가 엄청 많잖아요. 뭐 대테러 전문가부터 해서 경비 작전 전문 과장들, 그 다음에 이제 수사 심의관들, 고위직 특채들 엄청 많잖아요, 그죠? 제가 그분들 다 코칭할 때 제가 예상 문제를 다 만들어 드려요. 왜냐하면 저는 심층 면접 프로세스 자체를 설계할 줄 아니까 구성 원리에 맞게끔. 기출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출 족보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출 족보가 9년, 10년도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비전문적인 것이에요, 그게. 기출이 나에 관한 게 아니라 제3자에 관한 기출이잖아요. 이건 정성평가 시험인데. 맞죠? 그래서 기록이 있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대신에 면접 시험을 못 봤다는 걸 인지를 하셔야 돼요. 계속 떨어진 게 결국은. 아시겠죠? 네. 지금 이 사례를 통해서 뭐 음주운전 기록이나 여러 가지 기록이 있는 분들한테 좀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알겠죠? 이상입니다.